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신발이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낯선 구두 한 켤레. 당신의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것도 아닌.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칩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현관 앞에서 시작합니다. 남편을 위해 몸을 팔고 돌아온 아내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발견한 것, 그리고 그 남편이 내뱉은 단 한마디. 너도 다른 남자랑 있었잖아. 그럼 우린 다 똑같은 거야. 이 이야기는 불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싸게 팔아치울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사원아파트 402호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휴면 스토리 시작합니다. 평범한 가면. 도시의 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 개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 멀리서 바라보면 참 고요하고 참 평온해 보입니다. 저 불빛 뒤에는 오늘 하루 수고한 누군가의 저녁 식탁이 있겠지 싶고, 저 커튼 뒤에는 서로의 어깨를 기대는 부부가 있겠지 싶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모든 불빛이 따뜻한 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불빛은 누군가의 밤새운 야근을 태우고 있고, 어떤 불빛은 누군가의 꼭 참은 눈물을 말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불빛은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욕망을 조용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그 아파트의 불빛도 바깥에서 보면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강승수, 34살, 야심 있는 회사원입니다. 뛰어나진 않지만 성실하고 빠르진 않지만 포기를 모르는 사람.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수지가 있었습니다. 32살의 수지는 남편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품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빠져나가던 날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승수가 수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시작해보자. 과장님 바로 앞집이니까 눈도장 제대로 찍자고.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승진이 내 행복인데 내가 사모님 비위 기가 막히게 맞출게요. 얼마나 흔한 대화입니까? 얼마나 익숙한 풍경입니까?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24평 아파트가 자신들의 성실함을 증명해줄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상사의 바로 앞집이라는 위험한 거리를 오히려 기회의 거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문 하나 사이의 거리에 승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유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과거가 던진 미끼. 이사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수지가 손수 싼 떡을 들고 두 사람은 맞은편 402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과장 조태호, 42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나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 그가 현관을 열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어허, 강대리, 어서와. 우리 안사람 인사해.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천천히 걸어나오던 한 여자와 승수의 시선이 정면으로 비딪혔습니다. 승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여자의 눈동자에도 잠깐 파문이 일었습니다. 처음 뵙겠네요. 조태호 과장 집사람 되는 박주은입니다. 차갑고 단정한 미소.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두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십 개의 언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주은, 49살. 그녀는 승수의 상사의 아내였습니다. 동시에 승수의 가장 뜨거웠던 옛 연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마주치지 말아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기억의 깊은 곳에 가라앉혀 두었던, 결코 수면 위로 건져 올려서는 안 될 과거의 조각들. 승수에게 주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장 뜨거웠고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끝났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자신의 상사 옆에 서서 사모님으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기괴한 재회는 승수의 심장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위험한 갈증을 깨웠습니다. 다시 가지고 싶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다. 내가 아직도 저 여자에게 무언가를 남겨두고 왔는지. 이것이 바로 모든 파멸의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 주우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정면 승부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지를 활용했습니다. 장보기를 부탁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겼습니다. 아이 하원까지 수지에게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주우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지 씨, 강대리 이번에 고과 잘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과장님 기분 잘 맞춰드릴게요. 그러면 수지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당연히 제가 해야죠, 사모님.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 순박한 헌신이 주은에게는 가장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수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승수와 주은은 비상구 계단 어두운 구석에서 서로의 숨결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눈빛이 교환됐고 손끝이 스쳤고 문자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이 지워졌습니다. 승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이건 미친 짓이야. 누나가 내 상사 와이프라는 거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 그러자 주은이 승수의 넥타이를 가만히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짜릿한 거 아니었어? 너도 원하잖아. 태호 씨 몰래 나를 가질 때마다 느끼는 그 비릿한 승리감. 죄책감은 짧았고 쾌락은 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승수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 뒤에 칼을 숨긴 채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척 연기하는 법을 완벽히 익힌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뻔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한 번 선을 넘고 나면 더 대담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담함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부부 동반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잡혔습니다. 승수와 주우는 이미 각본을 짜놓았습니다. 가는 길에 승수가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며 빠지고 수지만 주은의 차에 먼저 태워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이 승수와 주은이 둘만의 시간을 갖는 계획이었죠. 승수가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아, 선배님, 부장님한테 연락이 와서요. 저만 잠깐 회사 들렀다 가야겠습니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자기야 어떡해? 그럼 저 사모님 차 타고 먼저 가 있을게요. 치밀하다고 믿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운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은의 차를 긁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태호가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도 옆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주은의 차 안에서 승수와 주은이 나누는 진한 스킨십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간 석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비염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이 고화질 영상으로 플레이될 때 그 충격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재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대신 모욕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노 대신 훨씬 더 거대하고 어두운 무언가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의 시작. 태호의 서재. 무릎을 꿇고 있는 승수와 주음. 태호는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아 차를 마십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승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덮어주세요. 제발요. 태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덮어달라고. 강대리, 자네는 내 명예를 더럽혔고 내 신뢰를 짓밟았어. 이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태호는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더 잔인한 것을 원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밑바닥까지 긁어내는 것. 그것이 태호가 설계한 복수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강대리, 자네가 내 마누라를 가졌으니 공평하게 나도 자네 마누라를 좀 빌려야겠어. 싫으면 알잖아. 자네 인생 여기서 끝이야. 회사는 물론이고 감옥까지 보내줄 수 있어. 잠시 이 장면 앞에서 멈춰보겠습니다. 태호의 요구는 분명 비윤리적이고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태호가 아닙니다. 이 순간 승수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입니다. 승수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더라도 아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승수는 자신의 목숨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아내를 사지로 내몰기로 결정합니다. 보상이라는 이름의 폭력, 그리고 그 폭력에 서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수지의 남편이었습니다. 대가. 수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저지른 죄의 크기를, 남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대고 모텔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남편의 미래가 자신에게 달렸다는 믿음,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면 남편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마지막 기대. 그 모든 것이 수지의 발걸음을 그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수지가 그 방 안에서 겪고 있는 동안 승수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주은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주은이 속삭였습니다. 태우 씨가 제안했을 때 솔직히 기뻤지? 이제 우리 대놓고 만날 수 있잖아. 승수가 자조 섞인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야. 수지도 이해해 줄 거야. 어차피 걔가 사고 친 것도 아닌데 뭘? 이 대사를 처음 읽었을 때 잠시 책을 덮었습니다. 어차피 걔가 사고 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아내가 그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승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영치라도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가장 추악한 배신은 누군가의 희생을 조롱할 때 완성됩니다. 죄의식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불륜 드라마가 아니라 한 인간의 완전한 붕괴에 관한 기록이 됩니다. 무너진 모래성. 새벽이었습니다. 수지가 돌아왔습니다. 넝마가 된 기분으로 자신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낯선 여자 구두 한 켤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주은과 승수가 있었습니다. 수지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 수지가 주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승수가 수지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지야, 진정해. 너도 태호 형이랑 있었잖아. 그럼 우린 다 똑같은 거야. 똑같다. 이 한마디가 수지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 방으로 들어갔던 아내에게 남편이 돌려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도 더럽혀졌으니까 이제 내 죄를 탓하지 마. 라는 그 잔인한 등가 논리. 아파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그들의 비밀은 이제 공공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원 아파트 402호의 불빛 뒤에서 태워지던 욕망이 마침내 경광등 아래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멸시만 남은 폐허. 법은 냉정했습니다. 직급을 이용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한 것,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태호와 승수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직장은 그들에게서 명함과 월급을 빼앗았고 사회는 그들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공원 벤치에 승수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 수지가 걸어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수지는 승수를 보지 못한 척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승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승진을 위해 쫓았던 야망도 없습니다. 불꽃처럼 탐닉했던 옛 연인도 없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던 아내도 이제 없습니다. 402호의 불빛은 꺼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사원 아파트는 이제 누군가의 욕망이 타버리고 남은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내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승수는 왜 수지를 지키지 못했을까? 용기가 없어서?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수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자신을 설득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피해자야.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 자기 설득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재물이 됩니다. 욕망의 거래소에서 인간의 영혼은 언제나 가장 싼 값에 팔려나갑니다. 당신이 오늘 누리고 있는 평온한 일상, 그 일상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욕망을 위해 조용히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시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 뒤에선 무엇이 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원 아파트 402호의 이야기였습니다.